80여일 앞으로 다가온 총선, 거대 양당의 두 전직 대표 이준석이하고 이낙연이 신당 창당의 속도를 내고 있는데, 둘이 뭐 합쳐서 제3지대 빅텐트 논의까지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낙연은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 같은데 이준석은 뭐 계속 모멸감을 주면서 커트를 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준석이 이낙연하고 손잡아서 이득을 볼 게 없어요. 그렇잖아요. 이낙연은 어차피 비윤이고 반명이고 이준석과 뭐 손 못 잡을 이유가 없는 거죠. 게다가 이낙연 신당 갖고 뭐 무슨 바람을 일으킬 수 있고 세력을 만들 수 있겠습니까? 자, 그래서 이건 뭐 이낙연으로서는 애가 달아있는데 이준석으로서는 뭐 미치는 장사지요. 그래서 이준석이가 이낙연 보고 이재명 대표 지역구 개항을 나가라고 하는 거 아닙니까? 이건 매기는 얘기지. 이건 그거를 진지하게 받아들일 여지는 없는 거죠. 예. 자, 어쨌든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은 이렇게 합칠 가능성이 없습니다. 시너지를 낼 여지가 없어 보인다, 이런 얘기인데요. 자, 그래서 MBC가 12월과 1월 한 달 간격으로 2024년 총선 유권자들의 마음을 추적할 수 있는 패널 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같은 패널을 상대로 조사를 한 거겠죠. 자, 이 코리아 리서치가 조사를 했는데, 정당 지지도 조사 결과를 기반으로 신당이 추견했을 때 지지층이 얼마나 이동할지 이걸 분석한 것입니다. 자, 신당이 추견했을 때 개별 정당 지지층의 이탈, 결집 그 가능성을 따진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신당이 추견하고 그렇게 해서 빠져나가는 사람들 빼기 새로 들어오는 사람들, 그러니까 순 이탈층 그들이 얼마나 되는가 따져봤는데, 민주당은 1.6%포인트, 국민의힘은 3.1%포인트, 정의당은 1.2%포인트, 기타 정당은 2%포인트, 무당층은 7.1%포인트입니다. 무당층이 제일 많죠. 어느 정당이든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했던 분들 중에 7.1%포인트가 신당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준석이든 이낙연이든. 자, 그렇다면은 큰 손실이 없네요. 그렇죠? 민주당, 국민의힘 합쳐서 순 손실은 2 내지 3%밖에 안 돼요. 2 내지 3%포인트밖에 안 돼요. 양당의 기존 전체 지지층을 보면은 민주당은 43, 국민의힘은 34 이렇게 돼 있는데, 그렇다면은 뭐 비교적 손실이 크지 않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러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민주당 지지자 20명 중에 1명, 국민의힘 지지자 10명 가운데 1명 이렇게 빠진다는 겁니다. 뭐 여파가 없겠죠. 자, 그런데 가장 큰 타격을 입는 당은 정의당이었습니다. 신당이 추견함에 따라서 정의당 지지층의 순 이탈은 1.2%포인트입니다. 정의당 기존 전체 지지층 규모가 4%인데 여기서 1.2%포인트가 빠진다? 그러면 25%, 4분의 1이 빠지는 셈이 되는 거예요. 4명 중에 1명가량의 지지층이 빠져나가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신당이 이제 같이 조사 대상에 오르면서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지지층 격차는 어느 정도 될 것인가? 지금 1등은 민주당이죠. 2등은 국민의힘인데, 신당이 포함되기 전 조사에서는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도 9%포인트 앞서갔는데, 자, 신당을 포함시켜서 조사를 했더니 어떻게 나왔는지 아십니까? 민주당이 국민의힘의 12%포인트 격차로 앞서는 걸로 나타났습니다. 도리어 더 벌어진 거예요. 신당 추견으로 민주당이 피해를 보더라도 국민의힘 역시 민주당과 엇비슷한 피해를 보기 때문에 이게 민주당에게 큰 손해는 아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신당이 생기면서 지지층이 이탈할 것이다, 일부라도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그러나 실제로는 새로 결집하는 지지층이 있다는 겁니다. 이러면은 내가 지지하는 정당, 근데 지금은 마음이 떠난 그 정당 손해보겠네? 안 되겠다. 그 당을 밀어줘야겠다. 신당이 추견하면은 이거는 대선 때 내가 아무개를 지지하는데 그 사람한테 타격이 있겠네. 내가 그 당을 싫어하지만 그렇다고 그 후보가 대선에서 지는 건 싫은데, 이런 사람들이 유입되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예. 자, 이렇게 됨으로써 MBC 패널 조사 결과를 좀 종합해 보자면, 숫자를 좀 빼고 보자면은 12월에 했던 1차 조사, 그리고 1월에 했던 2차 조사, 이 패널 조사 데이터를 보자면 이준석 신당과 이낙연 신당의 파급력은 그리 크지 않았다. 신당 추견으로 인해서 입는 손실은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크지 않았다. 현 총선 판세도 거의 바뀌지 않는다. 다만 여러분, 선거에서 한 표 차로 지는 경우도 있는데 1 내지 2%포인트 초박빙 선거구에서는 유의해야 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안심하면 안 되고요. 방심하면 안 되고요.
지지 강도가 높고 지지 지속성이 긴 핵심 지지층이 어느 정도 되는지 따져봤습니다. 그냥 물어봤을 때 이준석 신당 좋아하느냐라고 했더니 10%가 지지할 마음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이낙연 신당은 6% 이렇게 나왔단 말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들이 다 투표장에 나갈 사람들이냐? 지지 정당 없다라고 얘기한 분들은 정치 저관여층이고 정치에 대해서 일정 부분 혐오 정서도 있고 선거 때 투표 안 하실 가능성이 있는 분들인데, 그런 분들 중에 7%포인트가 이쪽으로 갔단 말이에요. 신당으로. 그러면 이분들이 선거 때 이준석 신당 찍으러, 이낙연 신당 찍으러 나갈 수 있을까? 지지 강도가 크고 지지 지속성도 긴 핵심 지지층이 이 안에 얼마나 될 것인가? 그걸 따져보니까 이준석 신당은 10%가 아니라 4%, 이낙연 신당은 6%가 아니라 2% 정도일 것 같습니다. 자, 이 신당은 그러나 지금이 총선 80여일 남겨둔 시점에서 이렇게 나오는데, 점점 시간이 갈수록 총선이 가까워질수록 이들이 확장될까요? 아니면 축소될까요? 사표 방지 심리가 가동된다면 더 쪼그라들겠죠. 어쨌든 지금 창당을 해서 컨벤션 효과를 누릴 시기인데 저렇게밖에 나오지 않았다면 이거 참 총선에서 이 신당의 파괴력은 점점 기대하기 힘든 수준까지 떨어지지 않겠는가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일 것 같습니다. 비례 투표로는 어느 정도 찍겠냐 했더니 신당 중에는 27%가 차지를 했습니다. 비례 투표 어디다 할 것이냐? 민주당이 29%, 국민의힘 26%. 1월 조사가 그렇습니다. 지금 정의당 12월에는 7%였는데 이달에는 3%네요. 네. 그 나머지 27%는 신당에서 가져갈 가능성이 있는데, 이준석 신당이 가장 많고요. 그 다음에 용해인 신당 10%입니다. 이낙연 신당 5%, 금태섭 류호정 신당 1%. 용해인 신당은 사실상 그 민주당을 인정하고 함께 연대하자 이런 입장 아니겠습니까? 요즘 용해인 의원이 15석을 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논란이 되고는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민주당이 추구하는 어떤 개혁 노선에 보조를 같이 했던 당으로서 저 정도 지지율이 나온다면은 상당히 의미가 있네요. 어차피 비례정당으로 간다면은, 어차피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려 한다면은 이 용해인 신당의 파괴력이 상당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용해인 신당이라고 하기보다는 용해인 의원의 기본소득당과 사회민주당 등이 합친 그 정당을 말하겠죠. 그래서 용해인 의원이 민주당도 연합비례정당에 함께 동참을 하면서 이렇게 손을 내밀었는데, 이후에 어떻게 전개될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민주당은 준연동형 비례대표제로 가겠다 이런 입장을 굳힌 것 같습니다.